네, 오늘은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트렌드하고 마케팅 이야기 좀 쉽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벌써 6번째 책이더라고요. 와, 2부까지 포함해서 6번째 책인데, 네. 제가 지인한테 농담으로 네. 얼마 전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인데, 네. 6권만 쓰면 은퇴하겠다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네.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서 네. 제가 16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열심히 강의하고요. 책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채널 몇 번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러게요. 좀 너무 나왔어요. 재밌어가지고 저는 늘 이제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아니 뭐 책이 나와야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냥 이제 트렌드 딱 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김남도의 트렌드 시리즈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의 트렌드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트렌드가 매년 새로 생기고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는 어떤가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건 아주 제가 솔직한 얘기인데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해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 뭔가 그걸로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하다 보면 그 트렌드인데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또 뭔가 새롭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네. 요즘 워낙 관심사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집니다. 옛날보다 너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빠지기 때문에 네. 그 관심사로만 바탕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쵸.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오버스러우면 네.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뭐 1시간이면 정말 뭐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빨리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SNS 발달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모두가 사실 SNS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SNS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사실 저도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거의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매스미디어가 익숙하시잖아요. 그쵸. 뭐 TV나 라디오라던가 뭐 이런 신문이라던가 네. 그런 익숙한 매체에서 영향을 받으신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네. 지금의 세대들은 매스미디어보다 사실 뉴미디어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SNS를 다 하진 않으나 네. 영향을 좀 받는. 네. 반대로 요걸 기성세대 분들로 해석을 하면 모두 다 TV만 본 건 아니었지만 또 이제 또래 집단 가서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야, 너 그거 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영향을 아마 뉴미디어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트렌드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니까 트렌드는 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 아니 뭐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체 이거? 저는요 트렌드는 두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네. 사회학자들이 일단 만드는 것 같고요. 사회학자? 네, 사회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얘기할 만한 용어가 필요하잖아요. 워딩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분들이 만드신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만들겠죠. 이게 트렌드다라고 해야 사람들한테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생적으로 사실은 많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SNS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뭐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뭐 발굴해서 뭐 이거 좋은데 뭐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야 나도 저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 이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두 가지가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두 가지 축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올바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만든다는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니 스커트를 유행을 시킨다 하면은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예인이나 예쁜 사람한테 입혀서 그걸 많이 노출시키면은 사람들이 저거 예쁜데 하면서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불경기에는 이런 옷이 유행이고 아닐 때는 이런 옷이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했던 건 그래도 또 어느 정도 맞는 게 또 있어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좀 흐름이 보이면 그 흐름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걸 좀 증폭시켜서 10개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대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뭔가 막
총대 메고 만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발견하면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그 의도대로 트렌드가 가진 않지만 조금 뭔가 낌새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자본을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트렌드를 좀 더 확대시킨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업 강의 나가서 되게 오버하는 게 트렌드 아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뭐 내 책 읽어라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알아야 어디다 증폭시킬지를 아니까요. 돈을 어디다 태워야 될지. 어디다 태워야 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쨌거나 트렌드가 바뀌어야지 기존에 쓰던 걸 안 쓰게 되고 새로운 걸 소비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걸로 뭐 소위 말해서 1년 내내 벌어먹기는 어렵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은 뭐 하나 잘 되면 그걸로 정말 뭐 빵빵 터뜨리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막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공부하고 작가님 책을 통해 트렌드를 읽잖아요.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트렌드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이 트렌드 속에서 뭔가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 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제품이 유행하는구나가 아니라 왜 유행하지?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뭐 한참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난리였어요. 그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의점 어플로 키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좀 유사품도 많이 나왔고 좀 퀄리티 떨어지는 제품도 많이 나왔어요. 미투 제품들. 그 정도로 열풍이었는데 그냥 두바이 초콜릿 인기네? 그냥 인기야? 이게 아니라 왜 그럼 이거 왜 먹는 거야? 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게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두바이 초콜릿 왜 유행이야?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아마 SNS 때문이다. SNS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거 맛있어로 올리고 그리고 또 그 컨텐츠를 퍼다 나르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야 그건 맛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나도 사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읽어보면 SNS가 전부는 아니지만 마케팅이 중요한 수단이구나라는 의미까지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유행이구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인 유튜브 채널을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운영을 많이 하는 거군요. 맞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미디어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뭔가 퍼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막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각자 상황이 있으시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없으면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링크로 퍼져나가는 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가능성에 소위 말해서 배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나 구독자 없으니까 안 해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미디어인 것 같아요. 기업들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알고리즘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알고리즘이 아니어도 어쨌든간 뭔가 현상이 된다고 하면 퍼져나가는 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나 싶습니다.